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진행의 도지연입니다. 옵션 만기를 하루 앞두고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등락이 갈렸습니다. 코스피는 하락으로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된 반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지어줬는데요. 내일 우리 시장 어떤 변동성이 또 기다리고 있을지 많은 분들 대응하기 어려우실 텐데 저희 박현욱 위원님과 오늘 2부 함께 하시면서 그런 대응 전략 모두 챙겨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베스트 트레이딩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 유사수 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저희 배트맨 2부도 아주 힘차게 시작합니다. 네, 오늘 2부를 장식해 주실 박현욱 위원님 모셨습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위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먼저 설명을 드려야겠죠. 전화와 문자 활짝 열어두고 출발합니다. 전화 023153-1611, 1612번 두 개의 번호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에다가 샵 0082번 정확하게 적으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저희 위원님과 지금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또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도 24시간 열어두고 있는데요. 샘플러스 박현욱이라고 검색을 하신 다음에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들어오시면 저희 위원님께서 자세히 또 시황도 봐주시기도 하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주시니까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이야기지만 위원님께서 저번 주부터 제약 바이오주 이제 특집을 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셀트리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던 게 적중을 해서 지금 유튜브 조회수가 폭발했어요. 오늘도 관련된 다른 종목들도 봐주신다고 하는데 일단 제약 바이오주 요즘 흐름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많은 분들 제약 바이오주 들고 계실 것 같은데 요즘에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하는 게 유효할까요? 네, 지금 제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블록들 있는 전날 그 얘기를 한 게 조회수가 11,000회가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을 관심이 많이 가지고 계시고 투자하고 계시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고요. 오늘 끝 시간에는 제가 그 제약 바이오 중에서 코로나19 진단을 넘어서 치료제에 집중하고 있는 치료제 실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를 오늘과 내일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녹십자 그룹 중에 실제로 주식 투자를 하신 분도 내가 녹십자 셀을 샀는지 아니면 녹십자 랩셀을 샀는지 이름이 랩자가 붙어가지고 두 개가 헷갈려가지고 회사가 랩셀은 뭐하는 회사가 셀은 뭐하는 회사인지 이런 굉장히 헷갈려 하시기 때문에 오늘 제가 굉장히 생생하게 그림까지 캡처를 해서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한번 그 면역 관련된 회사들의 기술을 공부를 해놓으면 비슷한 회사들의 비슷한 기능을 활용하는 면역 세포 기능과 그런 치료제를 활용하는 기업들의 굉장히 빠른 이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조금 용어가 조금 힘들더라도 들어보시고 이해하시고 모르는 것은 사진 찍어보시고 이런 공부한 자세로 조금 심층 깊게 공부한 자세로 오늘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워낙 이벤트가 너무 많아 지금 우리 도앵커가 얘기하는데 지금 뭘부터 얘기해야 될까? 내일은 옵션 만기예요. 그 선물 옵션 동시 만기는 아니고 1개월마다 돌아오는 옵션 만기일인데 옵션 만기일이면 통상 누적적으로 보면 안 좋게 보는 걱정을 많이 하죠. 뭐 내 마녀의 말이다. 이렇게 그 동시 만기일 땐 얘기를 많이 하는데 또 옵션 만기일에 어떤 그런 불안함, 변동성이 높아지는 거에 대한 반대로 내일 그 증시 안정자금 10조 원 중에 첫 3조 원이 집행이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동학개미운동회라고 하는 개미들이 사왔는데 앞으로는 내일부터 3조 원 자금을 첫 쏠 수 있는 자금이 집행이 되니까 그게 지금 코스피 200 그리고 코스닥 150
벤치마크 위주로 집행이 될 거라고 해요. 아무래도 정부 출연 공공기관을 띈 금융기관의 자금이기 때문에 그 자금을 굉장히 시가총액이 작은 쉽게 팔 수 없는 소형주에 투자할 수 없고요. 아무래도 코스닥 대형주, 그다음에 코스피 대형주 쪽에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면 결국엔 지수가 그렇게 약하지 않을 거다라고 내일 옵션 만기인데 특별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미국이 오늘은 뭐 지금 아직 시작을 안 했지만 전일 그제 급등을 하고 전일 조금 아침보다는 음봉을 그렸었는데 미국도 거의 하락의 중간쯤 허리쯤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하루에 7% 이상 올랐어요. 그만큼 미국도 눌려있던 매수세가 폭발한다는 얘기고요. 국내에서도 그렇게 단기간 급등을 했으면 조정이 많이 받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개인 투자들이 코덱스 인버스를 잡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국내에서 외국인이 오늘도 거래소 코스닥은 계속 팔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ETF를 통해서 꼭 팔아야 되는 수동적인 굉장히 빠르지 않는 점진적으로 예를 들어 현금이 필요하면 우리도 소형주 먼저 팔고 안전한 삼성전자는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으니까 계속 가져가듯이 지금 상대적으로 비안전 자산이라고 생각되는 이머징 국가를 팔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을 외국인이 판다고 생각하시고요. 외국인이 주식 파시는 걸 자세히 보시면 점진적으로 스테디하게 팔아요. 많이 팔았다가 많이 사는 게 아니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꾸준히 팔아요. 특히 거래소를 보시면 삼성전자가 외국인이 많이 파는 게 삼성전자 실적이 나빠서 외국인이 많이 파는 게 아니고요. 삼성전자 지분이 33%를 넘기 때문에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외국인이 코스닥 사겠어요? 자기가 조금만 사도 급등하고 나가고 싶어도 팔 수 없는데 대부분 시가총액이 코스피 200에 집중이 돼 있을 텐데 패시브 자금이 대부분인 현물 투자를 하는 외국인들이 점점 오늘도 팔았어요. 어제도 팔았고요. 계속해서 팔고 있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가 싫어서 혹은 삼성전자 실적이 안 좋아서 파는 건 아니에요. 그냥 팔아야 되는데 비중이 제일 많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제일 많이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그 방송을 하면서 말씀드렸듯이 대형주는 많이 투자해야 된다. 특히 삼성전자는 100% 몰빵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소형주 같은 경우는 정말 조금 해야 된다. 변동성이 큰 만큼 많이 투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동학개미운동이라고 하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많이 사시는 개인분들은 저는 굉장히 스마트한 분들이다. 스마트머니다. 특히 주가가 굉장히 안 좋았을 때 많이 사신 지난주, 지지난주 분들은 정말 스마트하신 분들이고 공포를 사실 줄 아는 예전 개미가 아니다. 굉장히 스마트한 개미다.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화면 두 개를 띄워놨는데 잠깐 항상 저희는 지표를 보면서 우리가 어디 정도 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자,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이 그 CBOE 미국 시카고에서 우리나라 선물거래소처럼 시카고 선물거래소에 나와 있는 변동성 지수예요. 이 변동성 지수가 자 3월 18일 날 80 정도에 다다랐고요. 이게 이제 뭐 요즘엔 너무 잘 아시니까 시청자분들에게 공포지수라고 아실 거예요. 빅스 지수 하면 공포지수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 변동성 지수가 크면 선물에 S&P 500 선물이겠죠. 미국 지수 선물에 풋과 콜의 변동성을 크게 해요. 이 변동성이 크면 선물 지수 그리고 현물 지수에 같이 영향을 미쳐요. 뭐 아시겠지만 프로그램 매매가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 지수가 안정이 되고 있어요. 지금 3월 18일 정도에 80 넘었었는데 지금 45 정도예요. 그래서 그때 공포가 최극도에 달했을 때는 사실은 사망자 수 기준으로는 미국이 어제 2,000명 이상 사망했다고 그래서 사망자가 가장 많이 늘었지만 확진자 수가 늘어났을 때 가장 공포의 극을 달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 사망자 수 뭐 이런 거보다도 빅스 지수로 보면요. 증시에 보여지는 게 3월 18일이에요. 그 이후로 공포 지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어요. 그 반대로 3월 18일부터 미국의 증시는 반등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반등하고 우리나라도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다시 어느 정도 바닥에서 뭐 30%, 40%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내려갈 거라고 인버스를 잡으면 아직은 시기상조다. 미국이 반등하고 있고 미국의 공포지수가 하락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공포지수 당연히 하락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증시도 당연히 같이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우리나라의 코스피 200 선물 옵션을 누가 통치하고 있다고 그랬죠? 외국인들이 잡고 있어요. 거래량이 66%에 달하고요. 기관, 개인 합해봐야 33%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시장이지만, 우리나라 지수이지만, 우리나라 파생시장은 이미, 물론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홍콩도 그렇고, 파생시장을 오픈한 대부분의 이머징 마켓은 그렇습니다. 미국 쪽의 자금이 우리나라 파생시장을 잡고 있는데, 내일 옵션 만기일이에요. 파생시장을 잡고 있다는 얘기는 외국인들의 파생시장의 포지션의 수익을 결정해주는 방향으로 내일 종가가 결정이 된다는 의미예요.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시간 없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 다 말씀을 드리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외국인의 포지션은 밑으로 보지 않아요. 아셨죠? 하락하면 수익이 나는 포지션이 아니에요. 그래서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 한 중립 포지션으로 보는 게 맞고요. 자, 공포지수가 하락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다른 지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유가의 변동이 나스닥 선물의 변동을 선행하고 있어요. 자, 지금 제가 띄우는 게 크루드 오일 WTI 퓨처스예요. 1984년도부터 WTI 선물이 물론 지금 제가 유가를 공개 강의하면서도 잠깐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 게 왜 그러냐 하면 브렌트브유보다는 WTI가 가격이 낮아요. 이거는 셰일 오일 때문에 공급이 많기 때문에 지금 WTI 이거는 현물이 아니라 선물이에요. 예, 최근 선물을 근원물 가격만 연결한 건데 지금 24달러 정도예요. 배럴당. 물론 브렌트는 배럴당 30달러 아직 내려오지 않았고 잘 버티고 있어요. 자, 지금 제가 이게 최근 1개월을 보고 있는데요. 이게 제가 굳이 선은 긋지 않았어요. 이게 제가 바닥을 2008년 그리고 2017년 그리고 지금의 바닥을 저점을 이은 선을 우리 주식과 지수에서도 쓰잖아요. 저점을 이은 선을 뭐라고 그래요? 서포트 라인이라고 해요. 지지선이라고 해요. 지지선이나 혹은 고점을 이은 선은 저항선이라고 하는데 지지선과 저항선의 특징은 장기간 길게 갔을 때 그 효과와 승률, 믿음성이 크거든요. 2008년도부터 그리고 2015년도에 저점을 이은 라인의 선은 지금의 WTI 저점은 17달러, 배럴당 17, 15 정도 되면 과거 10년간 이어온 저항선에 부딪혀요. 그래서 WTI는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이슈, 사우디와 러시아 내 오펙 플러스 감산 불일치 뭐 이런 걸 떠나서 차트상을 보더라도 이거 차트 우리만 보는 거 아니잖아요. 유가를 트레이딩하는 그 유가 트레이더도 보고 다 봐요. 그러면 다 배럴당 17, 14달러 되면 저항선에 부딪힌다고요. 그러면 다시 굉장히 강한 반등이 옵니다. 그래서 배럴당 WTI가 20불 아래에서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사셔도 되고요. 지금 18달러 가서 WTI가 반등을 했고요. 장중에는 유가가 반등하면 미국 나스닥 선물이 반등하고요. 미국 나스닥 선물이 반등하면 우리나라 지수도 당연히 일본, 아시아 시장에 장중 열리는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반등해요. 그래서 지금 유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 유가 관련해서는 좋은 점도 있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ETN은 레버리지 들어간 ETN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콘텐고 시장에서 현물보다는 1개월 후인 선물 가격이 더 높고요. 2개월 후 만기되는 선물 가격이 더 높고 3개월 후 만기 가격 선물이 더 높은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 선물 시장에서 ETN이나 ETF, 퓨어 ETF 투자하는 거는 롤오버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거는 제가 공개 강의 때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 옵션 만기를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힌트들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놓치지 않고 모두 챙겨가셔서 내일장 대응하시는 데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위원님께서 오늘 시장에 대해서 또 내일 시장 대응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자세한 이야기는 샘플러스 박현우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에서도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종목 상담에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 상담으로는 문자로 도착했다고 합니다. 만나보도록 할게요. 제가 살짝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위원님. 앞서서 녹십자셀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이따 강의에 말씀을 드릴 거라고. 근데 첫 번째 문자로 녹십자셀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살짝 보니까 57,300원에 20% 들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57,300원이면 지금 굉장히 오래 들고 계셨던 것 같거든요. 위원님께서 이 기술력에 대해서는 자세히 뒤에 강의 시간에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만약에 가격적으로 57,000원대에 묶여 있다면 어떻게 좀 대응이 필요할까요? 네, 이분은 말씀하신 대로 57,600원이면 거의 1년 반 전에 사셨어요. 보유 기간만 거의 2년에 육박하시는 것 같아요. 2018년에 사셨고 벌써 2020년이니까 2년 동안의 인고의 시간이 있으셨고요. 비중은 괜찮으시고요. 지금 제가 월봉을 보고 있어서 이렇게 뭐 큰 흐름 없는 것 같은데 일봉을 보면요. 네, 뭐 굉장히 급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머리 아프실 거고요. 자, 이 종목에 나중에 제가 마감 시간대 10미닛 정도의 종목 분석 혹은 투자 전략, 팁 이런 걸 드리는 시간이 있는데 오늘은 제가 녹십자셀을 굉장히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보시면 되시고 녹십자셀의 그 기본적인 밸류에이션 한번 볼게요. PER이 작년 기준으로 38배예요. 예를 들어서 매출이 전혀 없는 회사도 있고요. 매출이 없으니까 당연히 영업이익도 없고 순이익도 적자인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녹십자셀은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요. 이익도 있어요. 그래서 PER이 작년 기준으로 38이고 PBR 같은 경우도 8배예요. 녹십자셀은 나름대로 굉장한 기술력 갖고 있고 건물도 있어요. 본사 건물도 있고요. 전통도 오래됐는데 PBR이 8배예요. 그래서 이런 회사조차도 굉장히 고평가가 돼 있어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지수가 내려가면서 증시가 조금 조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반토막이 나 있는 기존의 주도주 혹은 저 PBR 주냐 아니면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밸류를 무시하면서 급등을 했던 진단 키트, 처음에는 손세정제였죠. 마스크주, 그다음에 진단 키트 같은 이제 치료제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데 그 밸류에이션 쪽이냐인데 오늘 흐름으로 봐서는 이미 시장은 코로나 관련된 거는 많이 써먹을 대로 써먹었다. 밸류를 넘어서서 스포트라이트는 이미 충분히 받았다라는 그런 관심을 보이죠. 나중에 제가 테마주의 흐름을 잠깐 보여드릴 텐데 그때 한번 보시고 자, 녹십자셀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미 지금 57,000원이셔서 굉장히 42,000원이면 12,000원 정도 손실이 나신 상태예요. 그래서 30% 정도 손실이 나셨고 다행히 녹십자셀뿐만이 아니고 진단 치료 관련 회사들이 지금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손절매보다는 보유 수량은 유지하시되 제가 단가 낮추기 요 말씀을 드렸고요. 단가 낮추기를 통해서 조금 좀 가져가십사. 비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계속 좀 끌고 가시고 회사가 기술력 있고요. 좋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손절하시기보다는 단가 낮추셔서 계속 끌고 가셔서 나중에 요게 좀 스포트라이트 빛을 받을 때 그때 좀 팔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이따가 강의 시간에 꼭 집중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녹십자셀 만약에 지금 가격적으로 좀 부담이 된다면 그 단가를 낮추는 방향으로 위원님께서 가격 전략 짜드렸으니까 이 점 모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은 전화 상담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들리세요?
예. 네, 연결 잘 되셨고요.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나무 기술 3,430원 20%요. 3,440원에 20%요. 언제 사셨어요, 우리 시청자님? 한 일주일 된 것 같은데요. 일주일 정도 들고 계셨고, 분할 매수를 또 알겠습니다. 한 번 더 했어요. 아, 물타기 하셨어요? 아니 그게 저기 뭐야 그 클라우드 수요가 미국 쪽에서 많다고 그래가지고 네. 주가가 좀 한 4,000원 이상 때까지 보고서 그냥 추가 매수를 또 했거든요. 아, 목표가를 4,000원 정도 보셨고요. 예. 이슈도 잘 알고 계시니까 제가 위원님께 좀 바로 여쭤볼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비중 20%인데 뭐 나머지 종목들은 최근에 잘 되십니까? 어떠세요? 아직 뭐 그렇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네. 이 나무 기술은 지금 처음 사시는 거예요? 아니시면 예전부터 좀 봐오셨던 거예요? 이번에 처음 들어갔어요. 아, 네. 지금 3,440원. 예. 수익이신 거죠? 예? 수익권이신 거죠, 지금? 예. 네, 근데 네, 그 네. 매도 수준을 매도 시기를 어디까지 잡아야 될지. 네. 지금 요거는 하루에 사신 거예요? 나눠 사신 거예요? 나눠서 한 번 더 샀어요. 아, 네. 아, 네. 잘하셨고요. 예. 네.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언택 관련주, 클라우드 관련주로 엮여서 지금 제가 월봉을 보고 있는데 차트도 괜찮고요. 지금 네. 관련된 시류에도 잘 먹혀 들어가는 회사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약간 오게티라고 하면 시가총액이 지금 1,000억 정도 되는 회사거든요. 작년에 적자가 났고요. 그래서 예. 탄탄하게 영업이익을 잘 관리하고 순이익을 잘 매니징하는 회사는 아니라는 느낌이고요. 예. 조금 시가총액이 이제 이게 왔다 갔다 해서 올라서 1,000억 정도인데 조금 더 큰 종목, 조금 더 똑같은 뭐 서버를 하는 회사더라도 그렇죠. 일단은 예를 들어 네이버도 하고요, 카카오도 하고요, 그렇죠. 조금 예. 큰 종목도 좀 하고 이런 예. 작은 종목 따라가는 종목도 재미로 좀 하셨으면 좋겠고. 예. 그 지금은 이제 워낙 이게 주라고 하면 그 지금 급락하기 전까지는 반도체, 2차 전지, 클라우딩이 붙었을까? 그건 아니었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지금 클라우딩 쪽이 부각이 되고 언택주가 부각이 됐는데 예. 이게 제일 강한 최선호주냐? 이게 5G도 아니고요. 약간은 인더 미들이에요. 어느 쪽에도 붙어 있는, 양쪽에도 붙어 있는 제일 강한 테마도 아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종목은 목표가는 한 20% 정도 수익. 예. 그 정도 나면 적극적으로 좀 나오셨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내 생각이. 왜냐하면 나무기술 뭐 종목이 딱 보면 괜찮아요. 같은 테마에 엮여 있고 요즘에 다들 출근 안 하니까 클라우드 늘어나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용역 서비스 하는 회사니까. 혹시 나무기술에 대한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셨어요? 굉장히 매력적이다. 이런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보신 게? 아니에요, 뭐 그냥 저기 방송에서도 많이 보고 듣고 나름대로 또 이게 뭐 그 남은기술 뭐 조회도 해보고 해서 네. 그 정도시면 이게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그 우리 시청자님이 보셔도 정말 매력적이다라는 하는 이유 두세 가지 정도는 딱 뽑을 수 있는 종목이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뭐 평이하고 테마에는 속하는데 이 종목이 정말 매력적이다 이런 느낌이 안 들어서 한 20% 먹고 나오면 적극적으로 청산 전략 좀 세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상담 감사합니다. 네, 나무기술 너무 좋은 종목이지만 이것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그런 종목으로 좀 넘어가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점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시청자님? 예, 네, 잘 들리십니까? 예, 잘 들립니다. 네,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예, 다날, 매수가랑 비중이요? 3,950원에 비중 35%입니다. 3,950원에 비중 35% 정도요? 한 번에 담으신 건 아닌 것 같은데 나눠서 사셨을까요? 예, 나눠서 들어가셨고. 나눠서 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평균 단가를 좀 낮추려고 많이 노력하신 것 같은데 다날 제가 위원님께 좀 바로 여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3,950원이 언제 사신 거예요? 언제? 꽤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아, 오래되셨네요. 지금 결제 관련주로 단알만 보세요? 아니시면 뭐 NH한국사이버결제 뭐 다른 종목도 좀 보세요? 같은 PG 관련주들 있는데 단알만 예, 보시는 같이 보고 거예요? 있습니다. 같이 보고 있습니다. 아, 여러 개 종목 중에. 근데 편입은 단알만 하셨고요? 네. 아, 예. 혹시 단알이 다른 종목 비슷한 경쟁사 대비해서 가장 매력적인 하나를 뽑으셨다면 뭘로 뽑으신 거예요? 최근에는 삼성페이랑 같이 협력해서 매출이 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봤습니다. 삼성페이 하면 단알 나오거든요. 같이 단알 관련된 정보 동의하라. 이런 거 봤고요. 자,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3,950원이셔서 조금 손실이 나셨어요. 제가 월봉을 보고 있는데 흐름이 지금 자 NHN 한국 사이버 결제를 한번 볼게요. 아, 네. M을 쳤군요. 자. NHN 한국 사이버 결제는 NHN에 합병이 되면서 기존의 한국 사이버 결제가 갖고 있었던 고객층, 자본, 기술, 네트워크를 NHN으로부터 물려받아서 굉장히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월봉을 보고 있는데도 주가가 이게 일봉이 아니거든요. 자, 일봉은 왔다 갔다 하더라도 월봉은 이렇게 우상향을 하거든요. 아까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갖고 계신 단알을 한번 볼게요. 이게 제가 월봉을 보고 있어요. 일봉이 아니고요. 옆으로 쭉 처지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회사여도 지금 물론 말씀하신 삼성페이 관련된 단알 저도 알고 있기도 한데 조금 더 경쟁사를 보고 그 경쟁사 중에서 미래 성장성이 NH 쪽에서 만약에 NH 단알을 했다 그러면 단알이 지금보다 훨씬 더 커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단알이 굉장히 오래돼서 예전에 단알이 미국의 직상장에서 미국에 진출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조금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단알에 대한 좋은 기억이 굉장히 많아요. 미국 쪽에 진출하려고 했던 그런 프론티어 정신을 굉장히 높게 사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제가 3년 동안의 추세를 단알하고 NHN 사이버 결제하고 비슷한 거를 하는 회사예요. 근데 최근 1년 동안에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죠? NHN에 인수된 NHN 한국 사이버 결제하고 단알하고 그렇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끝까지 가져가면서 계속 저는 원래 그랬거든요. 사시면 좋은 종목이면 계속 사고 팔고 하면서 수익 내시면서 끝까지 가져가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굉장히 죄송하지만 단알은 뭐 10% 20% 정도면 수익을 내시고 좀 나오시고요. 적극적으로 단가 낮추기를 하시되 경쟁사 중에서 조금 더 좋은 종목을 봐라.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시청자님께 NHN 한국 사이버 결제가 훨씬 더 앞으로 더 성장성이 크다. 자본도 더 크고 NHN의 여러 가지 네트워크, 여러 가지 노하우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교체 매매를 한번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단기간 목표가를 좀 알고 싶습니다. 목표가는 매입 가격에 20% 오르면 적극적으로 청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단알도 좋지만 같은 섹터군에서 더 잘 가는 종목이 따로 있으니까 이 종목으로 교체 매매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으니까 이 점 꼭 참고하셔서요. 단알은 적극적으로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상담은요. 또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니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네. 들고 계세요? 네, ABL 바이오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매수가 17,000원에 17,000원. 17,000원에 얼마나 들고 계실까요? 10%요. 10% 정도. 네.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수익이 나고 계시긴 한데 언제 네. 매수하셨어요, 우리 시청자님?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먼저 번에 한 얼마 전에 19,000원까지 왔었는데 그때 기회를 저는 그러니까요. 단타로 보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때 네. 못 파셔가지고 예, 예. 알겠습니다. 아, 단타로 네. 그때 팔고 나왔으면 제일 좋았을 걸, 그죠? 네. 제가 위원님께 다른 기회가 또 있는지 바로 여쭤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약 바이오주 잘하세요? 본인 느끼시기에 맞으세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방송 보고 좀 했거든요. 아, 전문가 어떤 분께서 추천하셨군요. 예. 그런데 저기 저는 단타로 하거든요. 근데 19,000원까지 갔었는데 그때 기회를 놓쳤어요. 아, 단타를 잘하세요? 장타를 잘하세요? 장기간도 못하고 단타도 잘 못하는데 요새 단타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네. 저는 우리 시청자님이 앞으로 장타 쪽에 좀 관심을 가지십사 말씀드리고 싶어요. 단타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잘하시는 분들이 예. 단타하고 장타를 보면 예를 들어서 예. ABL 바이오를 1년 갖고 계시면 더블 난다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마음도 편하고 수익도 좋은 것 같아요. 단타를 10% 짧게 먹고 나오려고 하시면 예. 단타는 손실이 나면 빨리 덜어내야 되거든요. 단타는 손절매를 빨리 치고 또 올라가는 쪽에 빨리 가서 또 먹고 수익 나면 또 치고 이게 단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근데 이제 갑자기 전화도 오고 뭐 시장도 가야 되고 그렇죠? 뭐 외출도 해야 되고 그렇다 보면 타이밍도 놓치고 이제 바쁘거든요. 그렇게 되시면 전업하시는 분도 단타는 쉽지 않고 단타를 해서 수익이 많이 나시는 분보다는 장터를 해서 수익 나시는 분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예. ABL 바이오는 아시겠지만 뭐 이중항체 기업이고요. 뇌질환 치료제를 하고 있는 회사예요. 지금 상장한 지가 2018년도 말에 상장이 됐기 때문에 이 회사도 신라젠이나 다른 뭐 대표적인 제약사들처럼 현금 흐름도 없고 아직 매출도 없어요. 계속 R&D에만 집중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성공하면 대박이겠죠. 엄청난 폭발적인 성공을 하겠죠. 하지만 시총이 이미 8천억 정도고요. 지금 제약바이오에 대한 고평가 이슈가 다시 한번 지금 나올 수 있는 시기가 됐어요. 지금 장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신라젠 그다음에 뭐 바이로메드 지금 헬릭스미스로 바뀌었죠. 여러 가지 매출 없고 R&D에만 집중했던 회사들이 R&D가 실패했을 때 그 겪는 후유증이 너무 커서 잘하신 거는 비중이 10%인 건 굉장히 잘하신 거고요. 17,000원인 거는 단가 싸게 사신 건 잘하신 거고요. 예. 조금 단타보단 장타를 하시길 권해드리고 아니 매수 저기 종목만 좋으면 장타도 갈 수 있어요. 네. 근데 몰라갖고요. 네. 조금 ABL 바이오 말고 다른 종목은 뭐 갖고 계세요? 혹시 시가총액 큰 거? 오늘 저기 또 샀어요. 일신바이오요. 아, 예. 이제 그게 시가총액이 큰 거군요. 그거 더 큰 거 없어요? 더 큰 거? 네. 아니, 바이오 중에는 오스코텍 갖고 있어요. 아, 오스코텍의 시총이 큰 거다. 네, 좋습니다. 네. 그 시총이 더 큰 거 많으니까요. 조금 더 크고 제약 바이오 좋아하시는 건 좋은데 제약 바이오 자체가 굉장히 예를 들어서 신라젠, 헬릭스미스의 그 물론 성공한 회사도 많이 있죠. 셀트리온도 그렇게 해서 성공을 했지만 실패한 회사도 많기 때문에 성공한 확률보다 실패 확률이 좀 커요. 보면. 그래서 굉장히 좀 조심을 하시고 목표가는 저는 제약바이오는 좀 높게 드리고 싶지 않고요. 지금 수익이 나신 상태고 한 2만 원 정도. 글쎄 저도 2만 원까지 가지 않을까. 지금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단타를 좀 하신다고 하시니까 단가 낮추기 좀 하시고요. 동일 수량 올라가면 좀 파셨다가 내려가면 좀 사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위원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 점들 모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 다음 전화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유,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천랩이라는 종목이거든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3만 원이고 한 20% 정도 됩니다. 신규 상장주인데 매수를 하셨어요, 그죠? 그때 좀 잘 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조금 수익을 받긴 받는데. 그래도 수익을 앞에 갑자기- 보셨군요.
예, 갑자기 그 바람에, 코로나 바람에 네. 내려가서 지금은 이제 살살 올라오고 있는데, 네. 이걸 갖다가 지금 본전까지 계속 들고 있을 때나, 어떻게 해야 되나. 알겠습니다. 그 예, 초반에는 굉장히 기세가 좋았는데, 그죠?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님께 좀 여쭤볼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감사합니다. 3만 원이 지난달에 사신 건가요? 예, 예. 네. 이게 첫랩 마이크로 이게 이제 지금 상장한 이후로 이것도 아까 지금 그분하고 비슷하게 매출도 없고요. 상장은 했는데 아직까지 그래서 좀 적자예요. 적자. 매출이 없는 건 아닌데 예. 이게 지금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이게 시가총액이 얼마냐면요. 이게 지금 870억이에요. 이게 아, 그래요. 예. 마이크로 바이옴 빅데이터 뭐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 인간 마이크롬 게놈 뭐 감염 진단 이렇게 하는데 이런 회사들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 첫 번째 비중 늘리지 마시고요. 예. 3만 원인데 이미 8천 원 손해 보셨어요. 거의 30% 손실이 육박하거든요. 예. 단가 낮추기 하셔가시고 적극적으로 좀 나오십사. 비중을 적어도 10% 이상으로 좀 줄이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핫할 때 1년 반 전, 2년 반 전 그때는 괜찮아요. 조그만 호재에 있어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매출이 없어도 이익이 안 나도 굉장히 잘 가는데 지금은 그런 시기는 아니거든요. 이미 코로나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스포트라이트 받다가 다시 좀 빠지는 시기여서 저는 적극적으로 좀 비중을 축소를 하시고 단가 낮춰서 10% 정도 수익 나시면 조금 나오셨으면 좋겠다. 조금 회사가 네. 예, 예, 추가 매수를 할까요? 추가 매수는 반대입니다. 아, 예, 그래요. 네, 추가 매수 하지 마시고요. 네. 갖고 있던 수량이 예를 들어 1000주라 그러면 올라가는 날에 100주 파시고 그 수량 내려가는 날도 다시 사주셔가지고 단가 낮추기 하십사. 이렇게 말씀드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제 위원님께서 준비해 주신 강의 시간으로 저희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위원님께서 오프닝에서 예고를 해주셨습니다. 제약 바이오주 중에서 이번 주는 녹십자 관련 그룹주들을 다룰 것이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그 주인공은 녹십자 셀입니다. 위원님 맞습니까? 네, 지금 아까 처음 문자로 주신 그분하고 그분이 맞히셨는데 그러니까요. 녹십자 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는 화면이 오늘 전일 대비 오늘 지수가 거의 보합에 머물 코스닥은 올랐고요. 코스피는 뭐 조금 빠졌는데도 하락한 전일 대비 하락률 상위 테마를 보면 지금까지 강했었던 구충제 테마가 예를 들어 조화제약, 신풍제약만 강했고요. 명문제약, 진바이오텍, 알리코제약, 화일약품, 제일바이오 지금 바이오 테마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고요. 아침보다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또 상위에 보이는 게 뭐냐면 백신, 진단시약, 방역 이렇거든요. 자, CTC바이오, 중앙백신, 인트론바이오 먼저 빠지고 있고요. 또 약세인 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에요. 자, 이게 보시면 하락 보시면 하림, 정다운, 우성사료, 현대사료, CTC바이오, 자, 바이오시밀러 지수가 녹십자, 바이넥스, 셀트리온 제약, 이수액집스, 에이프로젠 제약, 한올바이오파마 이런 종목들이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오히려 지수는 빠지고 주도주들이 실적이 좋았던 종목들이 굉장히 조정을 많이 받은 반면에 이런 종목들이 강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저도 오늘 시장을 보고. 그래서 이제는 실제로 정말 기술이 있는 회사, 정말로 과거에 쌓아놓은 레코드, 단순하게 코로나19 혈정 임상 실험합니다. 누구랑 협약 맺었습니다. 이 뉴스만으로 뜨는 회사가 아닌 실제로 레코드가 갖고 있고 FDA 승인을 받은 저력 있는 회사를 잘 살펴보자는 차원에서 오늘은 녹십자 셀에 대해서, 랩셀이 아니고 셀이에요. 셀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PPT를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보시면 녹십자 셀은 면역 항암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CIK라고 이게 면역 세포인데요. 나중에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녹십자 셀의 면역 항암제는 자신의 몸속에 있는 면역 세포를 이용해서 암 세포를 제거하는 새로운 맞춤 항암제인데요. 이게 지금 보이시는 게 임mun셀 LC라고요. 요 우측에 보시는 이게 이제 포장된 한 팩이고요. 우측에 보이시는 그 수액제처럼 우리 병원에 가시면 걸어놓고 정맥 주사 맞는 것처럼 이 수액 이게 팩이 이렇게 싸져 있어요. 임mun셀 LC라고 이게 이제 200ml 원팩 이게요. 이게 지금 유튜브를 이제 제가 틀어드리지는 않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CIK가 뭐냐면요, 사토카인 유도 살해 세포라는 거를 CIK라고 해요. 그게 하얀색인데요. 유튜브 중에 한 장면을 캡처를 했어요. 하얀색이 CIK이고요. 녹색이 지금 암세포예요. 그래서 하얀 세포가 이게 지금 정지 화면에 하나 화면만 캡처해서 그런데 동영상을 보시면 CIK라는 사토카인 유도 살해 세포가 녹색을 계속 공격을 해서 암세포를 잡아먹어요. 그 화면이 있는데 그 가장 큰 중요한 화면을 한번 캡처를 해왔고요. 많은 바이오 제약 회사들이 매출이 없는 회사들이 많은데 녹십자 셀은 임mun셀 LC라고 이미 작년도 기준으로 340억 정도 매출을 발생을 하고 있어요. 나머지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론이 하고 있는 CMO 같은 것도 14억 정도 주문을 받아서 생산해 주는 거 있죠. 녹십자 셀이 공장도 있고요. 자기 건축물도 있어요. 그래서 세포 치료제, 시약 제조, 기타 이런 것도 하고 있지만 99%, 95% 정도는 임mun셀 LC라고 아까 제가 그 보여드린 세포 치료제 매출이 실제로 우리나라와 미국에 발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나라에서 2007년 8월 6일 날 항악성 종양제로 임mun셀 LC라고 녹십자 셀이 우리나라 FDC죠. 우리나라 FDA의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간세포암 제거 술인데 이게 어떻게 하냐면 이 단독으로 이거를 투여하는 건 아니고 수술 혹은 고주파 절제술, 경피적 에탄올 주입술 후에 종양 제거가 확인된 환자에게 추가적으로 보조요법을 투여해서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는 최첨단 방법이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면역세포 치료제로 딱 2개만 허락을 받았는데 그 밑에 있는 항악성 종양제로 JW 크레아젠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승인을 받은 게 있어요. 지금 이제 임문 LC 주를 볼 거니까요. 자, 이미 적용증으로 뇌종양에는 2008년도에 시상을 해서 한국에서는 임상 3상을 종료를 했고요. 승인은 2007년도에 이미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식약처에서 이제 여기서 그 품목 허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똑같은 임mun셀 LC인데 이게 간세포암, 간 이식하는데 간세포암에는 2018년도 2년 전에 연구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 2상을 한국에서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고 요거는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 아까 그 뇌종양은 의뢰자 주도 임상시험이 한국에서 종료된 거고요. 췌장암으로는 임mun셀 LC가 또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2009년도부터 2상이 종료가 되어서 추가 임상을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CAR-T라고 T 면역 세포도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이것도 2014년부터 비임상 효력 실험을 진행을 중이고요. 간암에도 후보 물질 발굴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수역제로 투자를 하는 건데 간세포암 제거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거술 후에 종양 제거가 확인된 환자에게 보조요법으로 추가로 투자를 하는데요. 1주간 간격 4회 혹은 2주간 간격 4회 혹은 4주간 간격 4회 혹은 8주간 간격 4회 이렇게 해가지고 총 투여 16회를 합니다. 밀폐 용기로 보관온도 상온에 보관했다가 36시간 이내에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CIK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CTL이라는 면역 관련된 세포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CTL은 뭐냐 하면은
지금 시토탁식 T 림포사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세포 독성 T 림프구예요. 이게 이제 가운데 있는 T 세포죠. 아마 생물학 시간에 고등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T 세포 아시죠? 예. 그건데 림프구, 세포 독성 T 림프구인데 CIK는 뭐라고 하세요? 사토카인은 지금 코로나19에서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사토카인 유도 살해 세포가 CIK라고 하고요. 활성화 세포 독성 T 림프구가 CTL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T 림프구하고 사토카인 셀하고 두 개로 나누어져서 면역 세포를 활용을 하는 거죠. 면역 세포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면역 세포가 동시에 상호작용을 하면서 공격을 하는데요. 이제 내추럴 자연 살해 세포라는 용어가 또 나오는데 이게 NK라고요. 요거는 녹십자 셀이 아니라 내일 제가 말씀드린 녹십자 랩셀에서 쓰는 면역 세포예요. 자, CIK 제가 말씀드린 사토카인 세포가 자연 살해 세포, 내추럴 킬러하고 동일하게 특정 화합 없이도 암세포를 스스로 인식해서 파괴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림프구 CTL은 제시받은 항원을 통해서 암세포를 인식해서 파괴합니다. 자, 그래서 두 개가 서로 상호 보완을 통해서 암세포를 없애는데요. 이 동사는 면역세포 치료제를 어떻게 배양을 시키느냐 하면 환자 혈액을 채취를 합니다. 두 번째는 림프구를 돌려서 분리를 하고요. 아까 CTL이라고 했죠, 림프구. 세 번째는 림프구 배양, 사토카인 처리. 사토카인이 아까 CIT라고 그랬죠. 자, 림프구하고 사토카인을 처리를 해서 2주간의 배양을 한 다음에 면역세포제를 제조를 해서 다섯 번째로 면역세포제 분리 및 세척을 한 다음에 실제로 아까 그 임문센 LC라는 팩에 만들어서 투여를 합니다. 이거를 실제로 테스트한 게 있는데 재발 없는 생존이라고요. 이게 지금 그 코로나19 임상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히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임상 테스트한 건데 실제로 면역세포 치료를 투여하는 군하고요. 대조군, 면역세포를 투여하지 않는 군을 동시 비교를 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글로벌 임상 3성을 통과하려면 최소한 실제로 아무런 다른 적응증 투여를 받지 않는 실제로 병에 걸린 사람 100명 이상을 뽑아서 그 사람들에게 절반은 지금 이뮨셀 투여하고요. 절반은 그냥 비타민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타민제 먹은 사람이 혹은 맛있는 영양제 먹은 사람이 이 사람보다 훨씬 더 빨리 죽거나 치사율이 안 좋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비교를 하기 때문에 코로나19 치료제가 굉장히 나오기 힘든 거예요. 지금 많은 회사들이 시도를 하고 있지만 자, 이 임뮨셀은 재발률이 37%, 사망률은 79%. 그래서 중대한 부작용 발생에 있어서 굉장히 면역세포 치료관, 이 보시죠. 면역세포 치료군 48주 오랜 기간 동안에 생존율이 더 높았어요. 자, 아까 키메릭 항체를 수용체를 인위적으로 도입을 해서 세포 치료를 하는데 아까 제가 T세포 말씀드렸는데 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마지막 CAR-T라고 하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자, 이게 특정 암을 인지하는 단백질이 있는데요. 이 단백질을 인지하도록 도와주는 인지하는 CRT 면역 체계예요. 그래서 CRT가 환자 자신의 T세포를 추출하기 때문에 안전성이 다른 항암제보다 더 높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CAR-T, CAR-T는 암 특이적 항체 수용소에서 발현할 DNA 정보를 빼와서 T셀을 만들기 때문에 그거를 배양시켜서 단백질 발현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FDA에서 이미 2018년도에 2018년 6월, 9월에 간세포, 뇌종양, 췌장암에 각각 희귀약으로 지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칫 기술적으로 어려운 개념들일 수 있는데 위원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녹십자셀 눈여겨보셨던 분들은 모두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저희 위원님께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배트맨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옵션 만기일이 끝난 다음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